제69장 죽음을 꿰뚫어본 예언자 관로, 주역의 신비. 요술사 좌자가 사라진 후 환영과 두통에 시달리던 조조는 천하의 신통력을 지녔다는 점술가 관로를 불렀습니다. 궁에 들어선 관로는 흉측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이마, 들창 코, 귀신 같은 눈빛. 그러나 그가 입을 열자 조조는 전율했습니다. 대왕의 병은 환술에 의한 것입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면 낫습니다. 하오나 관로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더니 불길한 예언을 던졌습니다. 내년 정월 대보름 밤 허도에서 쥐들이 울고 불길이 치솟을 것입니다. 불을 조심하십시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찝찝하여 수도방해를 신복인 왕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업군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왕필은 충성스럽긴 했으나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운명에 관한 23년 정월 대보름날 밤 허도의 거리는 형형색색의 등불로 뒤덮여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황금빛 용등불과 붉은 봉황등불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백성들은 불꽃놀이를 즐기며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 아래 경기, 위황, 김해, 길막, 길목 등 한나라의 마지막 충신 5명은 조조를 처단하기 위한 거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등불을 신호로 역적 조조의 신복들을 베고 한시를 되살리자. 자정이 되자 무기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와! 함성과 함께 반란군이 왕필의 진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던 왕필은 비명소리에 놀라 깨어났지만 이미 사방은 불바다였습니다. 왕필이 허둥지둥 말을 타고 도망치려 하자 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나라와 그의 어깨에 깊이 밝혔습니다. 으악! 피를 흘리며 말 위에 엎드린 왕필은 불타는 성문을 뚫고 간신히 금이군 진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허도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허도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조조가 남겨둔 맹장 하우돈과 조유가 군사를 이끌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시가전 끝에 반란군은 제압되었습니다. 경기와 위황 등 주동자들은 포박되어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조조를 저주하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후 조조는 허도로 돌아와 잔혹한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궐 앞 광장에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던 날 밤 허도에 있었던 모든 관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끌어나왔던 자들은 붉은 깃발 아래로, 무서워서 집에 가만히 있었던 자들은 흰 깃발 아래로 서라. 관리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불을 끌어나갔으니 충성심을 인정받아 상을 주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붉은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관리의 3분의 2가 붉은 깃발 아래 섰습니다. 조조는 붉은 깃발 아래 선 사람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턱으로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깃발 아래 선 자들을 모두 강가로 끌고 가 참수하라. 관리들이 억울합니다. 저희는 불을 끌어 나갔을 뿐입니다. 라고 울부짖자 조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불을 끌어 나왔다지만 실은 반란을 틈타 혼란을 일으키려 한 것 아니냐. 역적을 도운 놈들이다. 죽여라. 망나니의 칼춤이 시작되었고 그날 허도강가는 수백 명의 관리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반면 흰 깃발 아래 선자들은 겁쟁이지만 반란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살려주었습니다. 관로의 예언대로 허도는 불길과 피비린내로 얼룩졌고 한실부흥의 마지막 불씨는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한편 유비는 한중 공방전에서 조조를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유비는 마침내 한중왕에 등극하여 황제나 다름없는 권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최측근 장수 5명을 5호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관우, 장비, 조은, 마초, 황충, 천하를 호령하는 5 호랑이 장군이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신 비시가 형주로 가서 관우에게 관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황충이 자신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에 대노했습니다. 뭐라? 황충? 장비는 내 아우요. 조자룡은 형님을 호위한 공이 크고 마초는 명문가의 후예니 인정하겠다. 허나 황충은 늙은 병사일 뿐이다. 대장부가 어찌 늙은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는가. 나는 이 인장을 받지 않겠다. 관우의 콧대 높은 자존심의 비시는 식은땀을 흘렸으나 침착하게 설득했습니다. 장군, 한중왕과 장군은 형제와 같아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황충이 비록 5호 대장에 들었으나 어찌 장군과 비교하겠습니까? 장군께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주군의 뜻을 거스른다면 훗날 후회하실 것입니다.
B씨의 논리 정연한 설득에 관우는 그제야 화를 풀고 인장을 받았습니다. 조조는 한중을 잃은 분풀이로 동호를 공격하려 했으나 관로가 또다시 예언했습니다. 동호의 장수 하나가 죽고 서촉이 국경을 침범할 것입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얼마 후 동호의 대도독 노숙이 병사했다는 소식과 관우가 형주군을 이끌고 번성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조조는 관로의 신통력에 경악하며 다시금 천하의 정세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관우의 전설과 몰락이 교차하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